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준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이야기해줄 사건은 그냥 2010년 끔찍한 사건으로만 보면 안 돼.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악마가 저지른 범죄의 끝이야. 사건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김길태의 인생부터 살펴볼까 해. 1977년 5월 19일생. 같은 해 가을, 부산 주례동의 한 교회 앞에서 생후 몇 개월 안 된 아이가 버려진 채 발견돼. 그 아이가 김길태야. 당시 딸만 둘 있던 부부가 입양을 하게 돼. 이름은 길태. 길에서 태어나서가 아니라 지인 중에 성실하게 사는 두 사람의 이름을 본떠서 지었다고 해. 적어도 시작은 비극적인 환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그런데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말수가 확 줄어들게 돼. 양어머니 말로는 난 어디서 왔어? 라고 묻기 시작했다고 해. 판결문에 따르면 이미 초등학생 때 입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돼 있어. 그걸 혼자 안고 있다가 중학생이 돼서야 부모에게 확인하려 했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정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처가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게 절대 범죄의 이유가 되진 않아. 안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너무나 훌륭하게 커온 인물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 환경으로 인해서 비록 작은 범죄라고 할지언정 절대 그 범죄가 타당해지지는 않아. 1993년 경남 상업고등학교 진학. 그리고 그해 약 40여일 동안 무단 결석을 해. 결국 1년 정도 다니다가 학교를 중퇴하게 되지. 운동은 잘했대. 체력장 1급, 특급. 근데 사회적 관계는 거의 없었다고 해. 덕포동 옥탑방에서 혼자 지냈고 주변인들의 기억은 늘 비슷해. 항상 혼자였고 옥상 난간에 기대서 담배 피우는 모습만 봤다. 그렇게 김길태는 고립되었고 그리고 범죄는 시작됐지. 1994년 17살이 되던 해 절도 혐의로 소년원 그리고 폭행, 절도, 구타. 수없이 많은 범죄를 청소년기부터 저질러 오고 있었어. 그리고 1997년, 나이는 20살. 김길태는 9살 아이를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해. 하지만 아이 부모에게 들켜서 미수로 끝나게 되지. 징역은 3년. 여기서 이미 아동대상 성범죄 전력이 생긴 거야. 이건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전과야. 2001년 출소 후 2달도 안 돼서 또 범죄를 저지르게 돼. 지나가던 여성을 납치해서 자기 옥탑방에 9일간 감금. 수차례 성폭행. 징역 8년. 이 형량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사건 이후로도 계속 따라붙어. 어쨌든 그렇게 8년을 복역하게 되지. 교도소에서만 총 11년 가까이 보내게 된 거야. 교도소 안에서도 김길태는 수없이 많은 문제 행동을 일으켜 규율 위반 7차례, 독방 수감. 2005년에는 정신질환자로 분류되고 치료시설이 있는 교도소로 이감되게 돼. 여기까지 들으면 이미 위험 신호가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보면 교화의 의지가 있었을까?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다면 또 출소해봤자 다시 범죄를 일으킬 게 분명한데, 어쨌거나 2009년 6월 출소하게 돼.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이야. 김길태가 출소한 지 8개월이 지난 2010년 2월 24일 저녁, 13살 예비 중학생이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사라져. 그날 늦은 밤까지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하게 되지. 처음엔 경찰도 당연히 실종 사건으로 접근했어. 경찰이 제일 먼저 한 건 CCTV 확보야.
아이 학원에서부터 집까지 이어지는 동선을 하나하나 연결하기 시작해.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 당시 동네에는 CCTV 화질도 좋지 않고 사각지대도 많았어. 그래서 경찰은 학원 인근, 골목 입구, 편의점 앞, 교차로까지 가능한 모든 CCTV를 확보해서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아이의 마지막 모습은 집 근처 골목에서 포착돼. 그 이후에 화면에서 사라지지. 여기서 수사가 멈추는 듯 보였지만 경찰은 주변 인물에 집중하기 시작해. 경찰은 탐문 수사를 시작하지. 최근 이 동네에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혼자 사는 남성 중에 전과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덕포동 일대 거주자들 중 전과조의 대상자가 추려져. 그 중 한 명, 김길태.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 1997년 아동 성범죄, 2001년 납치, 감금, 성폭행. 여기서 수사의 무게가 달라져.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주요 용의자로 전환되게 되지. 경찰은 김길태의 동선을 확인해. 휴대전화 위치 정보 분석, 사건 발생 시간대, 그의 위치가 피해자 동선과 겹치는 것으로 확인돼. CCTV에 찍힌 남성 체형, 옷차림, 이동 경로. 완벽한 고화질은 아니었지만 정황이 점점 모여가기 시작했어. 하지만 김길태는 혐의를 부인해. 모른다, 기억 안 난다. 하지만 수사는 압박으로 전환되지. 경찰은 인근 건물과 주변 시설을 계속 수색하기 시작해.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와. 인근 건물에 물탱크. 그 안에서 실종됐던 여중생이 숨진 채 발견돼. 이 순간 사건은 완전히 전환되지. 실종 사건에서 성폭행 살해 사건으로. 보도에 따르면 성폭행 후 살해된 것으로 판단이 돼. 여기서 여론은 폭발해.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 출소 8개월 만에 또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이 사건은 전국 단위로 확산되게 되지. 수사가 본격적으로 김길태를 압박하자 그는 모습을 감추어 도주한 거지. 부산 삼락동 일대. 경찰은 공개 수배에 준하는 수준으로 집중 수사에 들어가 형사들은 동선을 좁혀가기 시작하지. 2010년 3월 10일 사건 발생 15일째 부산 삼락동 한 빌라 주차장 앞 도주 중이던 김길태를 경찰이 체포해. 체포 장면은 전국 뉴스로 보도되지. 여기서 사건은 사실상 종결 국면에 들어가게 된 거야. 이후 수사 결과는 재판으로 넘어가 1심 사형, 항소심 무기징역. 2011년 4월 28일 대법원 무기 확정. 그리고 검거 장면. 처음에는 범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경찰이 마스크를 벗긴 채 공개 호송. 카메라 앞에 얼굴이 그대로 노출돼. 시민들이 욕설을 퍼붓고 한 시민은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 장면이 그대로 방송을 타게 돼. 그만큼 사회적 분노가 컸다는 거지. 재판, 1심 사형. 법원은 반복 전과, 아동 대상 범행, 재범 위험성, 죄질 중대성을 인정해. 그런데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2011년 4월 28일 대법원 무기 확정. 지금도 경북 북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인 이유. 팬카페가 생겨. 가해자를 미화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피해자와 커플링, 팬아트까지.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결국 경찰 수사 후에 폐쇄가 되고 이건 솔직히 사회가 어디까지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장면이었어.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 거지. 정리해보면 입양, 94년 절도, 97년 아동 강간 미수, 2001년 납치, 감금, 강간.
9년의 출소, 10년의 아동 성폭행 사례, 11년의 무기 확정. 이건 우발이 아니야. 반복이었지.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해. 입양 환경이 어땠든 고립됐든 기회는 여러 번 있었어.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한 거지.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충동 범죄가 아니라 누적된 범죄의 종착점으로 기억되게 돼. 이렇게 김길태 물탱크 사건은 끝이 나.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의 이야기로 찾아올게.